네, 안녕하세요. 2021년 12월 1일 리포트 요약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리는데요. 오늘은 어제 그리고 오늘 있었던 리포트들 중심으로 소개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리포트는 LG 이노텍입니다. 대신증권의 박강호님의 자료를 참고하였고요. 제목은 호재다, 여전히 매력적이다 라는 제목을 달아주셨습니다. 먼저 지난 11월 LG 이노텍의 주가는 45.3% 전월 대비해서 상승을 했습니다. 하지만 2022년 P 7.6배로서 여전히 저평가는 지속되고 있다는 판단입니다. 2021년 4분기 영업이익 추정치를 상향하였고 애플의 카메라 모듈의 점유율 증가, 그리고 반도체 기판의 매출, 이익 증가로 주가 상승 대비 밸류에이션 매력도도 여전히 높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카메라 모듈의 평균 공급 단가 상승, 그리고 애플의 아이폰 생산 정상화와 반도체 기판 믹스 효과 등으로 인해서 영업이익은 9.4%로 추정치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에 따라서 투자 의견은 매수를 유지하고 목표 주가는 38만원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최근 주가 상승이 부담되기는 하지만 2022년 이익의 경고성, 그리고 애플의 XR 기기의 출시, 또 반도체 기판의 경쟁력 확대를 반영했을 때 상승 여력은 충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투자 포인트는 애플의 다양한 사업 확대 과정에서 LG이노텍과의 협력 강화에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실적의 안정성이 이전 대비 높아졌고요. 영업이익은 2년 연속 1조 원 이상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2022년 카메라 모듈 시장의 특징으로서는 애플 아이폰 카메라가 종전 대비 화소수를 상향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있다는 점이 있겠고요. LG 이노텍의 평균 공급 단가 상승과 연결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2022년 상반기 보급형 모델 출시로 가동률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매출과 이익의 변동성을 축소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XR 기기 역시 출시를 하면서 LG이노텍의 추가 매출과 이익으로 반사이익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프리미엄 영역에서 절대적인 점유율, 그리고 보급형 영역에서의 점유율 증가, 또 애플이 새로운 IT 기기와 애플카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 우선적으로 LG이노텍과 협력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2022년 반도체 기판의 포트폴리오도 고부가 영역의 확대, 그리고 믹스 효과로 수익성이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반도체 기판은 다양한 시장의 참여보다는 선택적 투자로 예상을 상회한 실적을 2021년에 시연을 했고요. 2022년에 확대가 될 전망입니다. FC BGA 사업은 PC 그리고 네트워크 분야로 진출을 예상하고 있고 CPU 사업을 영위한 고객과 협력 또 단계적 투자로 진행될 전망입니다. 전장 부품도 2022년 턴어라운드를 전망을 하고 있고요. 2022년 전장 부품 매출 증가, 그리고 규모 경제로 영업이익은 흑자 전환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전기차 시장에서 전통의 IT 업체가 참여 확대가 되고 있고 카메라 모듈 그리고 반도체 기판 분야에서 LG이노텍의 경쟁력이 부각되면서 반사이익을 받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대한 리포트고요. 대신증권의 임윤진님의 자료입니다. 제목은 진짜 초격차는 이제부터 라고 적어주셨네요. 투자 의견은 매수, 목표 주가는 110만원으로 커버리지를 게시합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대한 투자 포인트로는 글로벌 최대 생산 캐파 기반 안정적인 외형 성장, 그리고 엔드투엔드 원스톱 서비스를 통한 차세대 바이오 의약품 CDMO 사업의 확대, 또 자체 개발 세포주 기반 상상성 향상, 또 공장 가동률, 그리고 가동 효율성 증가에 따른 수익성 개선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2022년 상반기 mRNA 생산 설비 증설 완료가 예정되어 있고요. 모더나 백신 DP 생산 계약에 이어서 그린라이트의 DS 생산 계약까지 체결을 하면서 mRNA 의약품의 원스톱 생산 가능성을 확인했습니다. 또 제2캠퍼스 증설을 통해서 세포 유전자 치료제, 백신 등 CDMO, CMO 사업 진출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또 세포주 개발부터 허가까지 소요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플랫폼 기반으로 단기간 CDO 수주 트랙 레코드를 확보했다는 점이 투자 포인트로 들을 수 있겠습니다. 2022년 연결 매출액은 1조 8,379억 원, 영업이익은 6,611억 원을 전망을 하고 있고요. 2022년 2공장 정기 유지 보수 예정이긴 하지만 1공장, 3공장의 풀가동, 그리고 ASP 단가 상승에 따른 실적 고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4공장은 2022년 하반기에 부분 가동, 26년 하반기에 풀 가동을 예상하고 있고 4공장 완공에 앞서서 제품 물량 협의 논의에 따라서 선수주 확보가 기대가 되고 있는 시점이다 라고 의견을 적어주셨네요. 네, 다음은 한솔케미칼에 대한 리포트고요. SK증권의 한동희님의 자료입니다. 3분기 연결 실적은 매출액 1965억 원, 영업이익은 560억 원으로 분기 최대 실적을 경신했습니다. 삼성 SDI의 젠5 배터리 본격 출하 시작으로 2차전지 바인더, 그리고 테이프엑스의 2차전지 테이프가 호조를 보이고 있고 프리커서 역시 전분기 대비 10% 수준의 매출 성장을 시현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코비드-19에 따른 동남아 셧다운 영향으로 인해서 엔비라텍스와 QD 소재는 다소 부진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4분기 연결 실적은 매출액 2,010억 원, 영업이익은 420억 원을 예상하고 있고요. 4분기 재고 조정 시기에도 불구하고 코비드-19에 따른 동남아 셧다운 영향이 점진적으로 안정화가 되면서 베트남 TV라인양 QD 소재 매출액의 일정 수준 회복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이다 라고 실적 추정을 하는 이유를 밝혀주셨습니다.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연말 성과금을 반영한 것이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전분기보다는 전년 동기와 비교가 합당할 것이다 라고 코멘트를 적어주셨고요. 2022년 전체 연결 실적은 영업이익 2,512억 원, 영업이익률은 28.4%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 가산화수소 수요 증가와 반도체 미세화에 따른 프리커서 성장이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고 QD OLED TV 공급 시작에 따른 QD 소재 증가, 또 전기차 출하량 증가에 따른 2차전지 바인더, 테이프의 성장 가시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2023년 가동 목표인 실리콘 음극재에 대한 기대감도 역시 점증할 것이다 라고 의견을 적어주셨습니다. 네, 다음은 삼성전기에 대한 리포트고요. 대신증권의 박강호님의 자료입니다. 네, 먼저 MLCC 우려는 지나치다라는 제목을 달아주셨고요. MLCC의 경쟁력, 수익성, 그리고 FC BGA 기판의 성장성, 또 카메라 모듈의 안정성 등 전반적인 체질은 2021년 기점으로 개선, 확대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4분기 영업이익은 3,919억 원으로 추정이 되고 있고 비수기를 감안하면 차별화된 실적으로 보고 있고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실적을 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주가는 목표 주가 대비 47% 상승 여력은 가능하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투자 의견은 매수, 그리고 목표 주가는 25만 원을 유지한다고 합니다. 네, 투자 포인트로서는 현 시점에서 MLCC의 고점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판단한다고 합니다. 11월부터 1월은 IT 산업의 비수기이기 때문에 일부 가동률 하락은 불가피하다고 분석이 되고 있고요. 4분기 일부 가동률 하락을 MLCC 산업의 정점으로 해석보다는 일시적인 재고 소진 과정으로 판단을 하고 싶다라고 적어주셨습니다. 2022년 MLCC 높은 가동률과 수익성은 유지가 될 전망이라고 하네요. PC 시장의 확대, 그리고 스마트폰의 5G 전환으로 초소형 고용량 수요가 높은 가운데 일본 업체는 자동차, 삼성전기는 IT에 주력 및 강점을 보유한 포트폴리오이기 때문에 공급 과잉으로 전환이 될 가능성은 적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기판은 글로벌 노트북 시장의 확대, 그리고 2022년 DDR5 전환을 감안했을 때 공급이 수요를 대응하지 못할 전망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스마트폰이 5G 폰으로 전환을 하면서 국내 PCB 시장의 선두와 2위 업체 간의 낙수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보이고 수익성 호조도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022년 카메라 모듈의 성장은 높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2022년 2개의 프리미엄 스마트폰을 출시하고요. 하반기는 폴더블 폰 과정에서 메인 카메라는 삼성전기가 담당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021년에 시작된 갤럭시 A 시리즈 상위 모델의 주력 카메라를 담당을 하고 있고 이로 인해서 전체 가동률 확대, 그리고 프리미엄 중심의 믹스 효과로 이전 대비 수익성의 안정성을 확보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명신산업에 대한 리포트고요. SK증권의 박찬솔님의 자료입니다. 2021년 전기차 시장은 중국 소비자의 강한 수요에 힘입어서 전년 대비 약 100%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에서 전기차 세액공제 관련 법안이 통과가 된다면 미주 지역에서 전기차 대중화가 가속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런 흐름 속에서 차량 핫스탬핑 부품업체인 명신산업의 고객사인 글로벌 1위 전기차 업체
아마도 테슬라를 이야기하는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하 EV A사로 통칭을 하겠습니다. 이 A사도 고성장할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2022년 명신산업의 고객사인 현대기아차도 반도체 쇼티지가 해결이 되고 나면 2021년 대비 판매 대수 증가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이 A사 차량에 대한 강한 수요를 바탕으로 한 성장폭이 명신산업의 성장률을 결정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고객사의 신규 텍사스 공장 생산 준비가 기존 대비 더 빨라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상하이 공장 가동 초기 대비 2배의 생산 속도를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명신산업은 이 A사 매출 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있고, 해당 고객사의 차량 부분과 동반 성장할 수 있는 업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2차 전지 시장의 높은 성장률을 감안해서 2023년 순이익 1172억 원에 포워드 PER 25배를 적용하여서 목표 주가는 56,000원으로 커버리지를 개시한다고 합니다. 참고로 오늘 종가는 27,000원 정도 수준인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리포트는 여기까지고요. 또 좋은 리포트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